안녕하세요. 제대로 시작하는 기초통계학 4장의 두 번째 시간이네요. 자, 4장 확률과 통계입니다. 확률과 통계 중에서도 우리 확률과 의사결정 우리 확인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 그리고 확률 변수의 분산이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습에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룰렛이라는 걸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룰렛. 한번 해보셨나요? 룰렛이라는 건 이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회전판이 있고요. 이 회전판에다가 자신이 배팅을 한 다음에 공을 갖다 돌려서 자신이 배팅한데 딱 공이 들어가면 이기는 겁니다. 뭐 도박이라고 해서 뭐 나쁘다고 할 수도 있고요. 어찌 됐건 간에 룰렛은 딜러와 같이 이렇게 시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길 것인가? 이기면은 물론 역시 따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잃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보면은 왜 여기다가 배팅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딸 거라는 믿음 때문에 기대값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 변수의 기대값 을 갖다 우리가 한번 룰렛을 가지고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렛을 가지고 직접 확인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기대값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 가지고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어떻게 발생을 한다라면 그 발생된 사건의 확률을 곱해서 합한 값, 더한 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우리 확률 기본적으로 우리가 1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까지 1장에서 보면은 확률은 어떤 것이다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근데 이 확률은 자, 기대값이라는 거는 이 확률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발생한 값에 대해서 확률을 이렇게 곱해 가지고서 다 더해주면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사위 던지기 그래 가지고서 우리가 기대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사위 던지기 생각하면 1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1에다가 우리가 그 확률을 갖다 곱하면 얼마가 되죠? 6분의 1. 여기다가 더하라 그랬죠? 2에 대한 것도 6분의 1. 여기다 더하기 3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확률 1. 여기다 또 더하기 4도 역시 이렇게 더해주고 5에 대한 것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6개가 발생할 요거에 대해서 더해주고 쭉 더해주면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3.5가 나오죠. 자, 3.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기대값은 확률과 관련해서 우리가 3.5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대값은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자, 일단 보시죠. 자, 기대값. 자, 일단 여기서 설명하는 스몰 a, 스몰 b는 상수입니다. 그리고 x와 y가 확률 변수입니다. 우리 확률 변수는 지난 시간에 확인했죠. 자,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기대값이 상수라면은 그냥 상수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확률 변수가 들어가게 되면 상수 곱하기 확률 변수, 그 다음에 거기에 상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라면 역시 똑같이 위에서 2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역시 각각에 대해서도 더해진 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보면 확률 변수 x, y는 이렇게 각각에 대한 확률 변수 이렇게 곱해 주는 거. 자, 요거는 이제 x와 y가 서로 독립인 경우에, 확률적으로 독립인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게 확률 변수의 분산입니다. 확률 변수의 분산. 자, 확률 변수의 분산은 어떤 그 기대값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데, 자, 확률 변수들이 기대값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벗어나는 정도를 갖다 표현하는 게 확률 변수의 분산입니다. 자, 이렇게 공식을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들이 기대값으로 벗어나는 정도에서 보면 x가 확률 변수죠. 확률 변수가 각각에 대해서 얼마만큼 벗어나는지, 자, 분산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줍니다. 보면은 해당하는 확률 변수와 그 차이를 기준으로 해서 제곱을 해주고 거기다 확률을 곱해서 모두 더해주는 이 정도를 갖다가 요런 걸 갖다가 우리가 확률 변수의 분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 평균으로부터 산포되어 있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걸 갖다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 변수에서 이렇게 평균을 갖다 이렇게 빼서 제곱을 해주는 거죠.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은 또 값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제곱을 해서 우리가 더해주는 겁니다.
기대값과 마찬가지로 분산도 또 특성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게 되면 A와 B가 상수일 때 상수이고 그 다음에 X, Y가 확률 변수입니다. 자, 확률 변수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당하는 상수가 나왔을 때 상수에 해당하는 분산 당연히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확률 변수가 나왔다 그럼 분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수가 나가고 제곱이 되고 역시 확률 변수에 대한 분산. 또 해당하는 확률 변수가 더해졌을 때 해당하는 각각의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분산,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이거 공통분산 되는 거잖아요. 그쵸? 공분산 아니죠? 요걸 갖다가 더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각각에 해당하는 이 공분산이 없는 경우에 요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독립인 경우에 이렇게 따로 공분산을 갖다가 더해주지 않습니다. 왜?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공통된 부분이 없으니까는요. 그렇죠? 역시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똑같이 플러스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역시 x, y가 독립이라면 굳이 이렇게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자, 확률 변수의 분산을 봤다라면 이제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라는 것도 이제 확인해 보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분산은 표준 편차는 분산에 해당하는 제곱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구했던 그 확률 변수의 분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루트를 갖다가 씌워서 제곱근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안에 있는 내용들은 그대로 확률 변수의 분산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고, 자, 이렇게 확률 변수의 분산을 구했는데 표준 편차를 갖다가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를 갖다가 확인하는 이유는 뒤에 이제 그 분산과 표준 편차 앞에서도 설명했고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될 텐데, 보면은 분산은 우리가 어떤 측정치와 평균의 차이를 갖다가 서로 더해주게 되면 우리가 다 값이 나오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산은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를 없애주는 거죠. 근데 제곱을 하게 되면 값이 굉장히 커집니다. 커지게 되면은 이 실제로 커진 정도가 눈에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여기다 루트 제곱근을 씌워가지고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제를 통해서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분산 이걸 갖다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는 영국의 어떤 프리미어 리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승을 노리는 N이라는 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유계약 선수, FA가 되는 선수를 A와 B를 스카우트하려고 그러는데, 자, 스카우트를 해서 A와 B를 갖다 모두 영입을 하면 좋은데 자금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A와 B 중에 단 한 사람의 선수만 영입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성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다르게 하고 어떤 선수를 갖다 영입을 해야지 우리가 우승을 할 수 있을지 그걸 갖다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A 선수에 해당하는 성적 확률, 자, 이 각각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B 선수에 해당하는 성적 확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수들 A와 B를 기준으로 해서 누구를 영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영입 스카우트가 될 것인가. 자, 그걸 한번 계산해 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 A 선수랑 B 선수 우리 같이 놓고서 우리가 기대값과 분선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 선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기대값 구하는 겁니다. 기대값을 갖다가 우리가 구하는 건데, 자, A 선수 A와 A에 해당하는 기대값을 보게 되면, 자, 일단 우승을 했을 때 300이라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되죠. 300에 해당하는 것과 그 다음에 확률에 해당하는 걸 갖다 곱해줘야죠. 그럼 0.58 여기다 또 더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을요. 자, 더하기, 자, 순위 상승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봤을 때 보면 150에다가 곱하기 거기에 대한 확률 0.87.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더해줄 때 해당하는 거 성적이 동일했을 때 혹은 뭐 굳이 계산 안 해도 될 텐데 뭐 0이니까 곱하기 우리가 0.5 여기다 또 더해줘야 되겠죠. 성적이 하락했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100이라는 뭐 페널티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0.05 자, 0.05 이렇게 곱해주면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자, 쫙 계산해 보니까 299.5
96.5라는 값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b에 해당하는 이제 기대값도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역시 b에 해당하는 기대값을 갖다 계산을 해보면 자, 300에 해당하는 거 곱하기 0.65 더하기 150에 해당하는 거 곱하기 0.51 에다가 0에 해당하는 거 곱하기 0.45 더하기 마이너스 100에 곱하기 0.05.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266.5라는 값이 나옵니다. 266.5. 자, 값이 이렇게 일단 두 개가 나왔습니다. 기대값에 대한 것들은요. 자, 기대값에 대한 것들이 나왔다면, 자, 이제 A에 해당하는 기대값에 대한 분산, B에 해당하는 분산, 각각 분산을 갖다 구해봐야 돼요. 자, 분산을 갖다 구해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자, 우리 보면은, 자, 일단은 해당하는, 기대값에서 보죠. 자, 여기 분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 해당하는 거 300에 해당하죠. 300에서 마이너스 아까 어떻게 계산됐어요? 299.5 여기다 우리 제곱하라 그랬죠? 더하기 그 다음에 150 150이죠. 150에서 얼마를 봅니까? 299.5 여기다 제곱 더하기 여기서 또 얼마입니까? 0 마이너스 299.5 여기다 또 제곱 여기다 더하기 여기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00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299.5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해서 제곱 이렇게 해주면 값이 얼마가 나오죠? 자, 해주니까 76,760.0125 이렇게 나오네요. 자, A에 해당하는 기대값에 대한 분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계산이 됐다면 이제 B에 해당하는 것도 구해줘야 돼요. B에 해당하는 것도 혹시 구해줘 보면 자, 300 마이너스 266.5에다 제곱 자, 더하기 이렇게 쭉 계산 위에랑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마지막에 마이너스 100에 마이너스 266.5에 해당하는 제곱 자, 이렇게 값을 구해보면 이 값은 46,327.435라는 값으로 우리가 계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값들이 구해지는 걸 갖다 기대값과 여기에 해당하는 분산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자, 우승 확률을 보면 자, A와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A가 조금 떨어지네요. B가 조금 높기는 하고요. 자, 근데 보면 우승 확률 조금 떨어지지만 기대값은 더 A가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대값이 조금 적지만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B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N이란 팀은 A를 갖다가 영입하는 게 좋겠습니까? B를 영입하는 게 좋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문제의 그 해답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자, 뭐라 그랬어요? 우승을 노리는 N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승을 노리는 N팀. 자, 이 팀은 우승이 지금 목표예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A보다는 보게 되면 A보다는 안정적인 분산을 가지고 있죠. 이 분산이 그 높다라는 얘기는 들쭉날쭉하다는 얘기죠. 근데 B는 그 분산이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대값에 대해서 벗어나는 정도가 적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우승 성공 확률이 높고 분산이 적은 B를 선택을 하는 게 정답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가 손풀이를 확인했다라면 이제 한번 엑셀을 이용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불러왔고요. 자, 각각에 대해서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각각에 대해서 곱하는 거. 자, 한번 직접 한번 써볼까요? 자, 직접 입니다. 그래서 요값 곱하기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 더하는 거죠. 더하기는 뭐 굳이 괄호를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더해주고 요것도 역시 곱해서 더해주고 또 요것도 곱해서 더해주고 이것도 역시 곱해서 더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우리가 아까 구했던 값이 나오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구해보면
자, 역시 이퀄 표시 먼저 하고요. 요거 곱하기 더하기 요거 곱하기 더하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도 곱하기 요거 더하고 역시 그래서 얘를 더해주면 아까 손풀이 했던 것과 똑같이 값이 나왔습니다. 기대값에 대한 분산 역시 또 해보면 이 기대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요거를 갖다 우리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자, 한번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직접 다 일일이 아까 똑같이 해도 되는데 수식이 이렇습니다. 앞에 이렇게 달러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이걸 엑셀에서 고정시키라는 얘기고요. 여기 꺽수에다가 이렇게 한 건 제곱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값을 곱해주는 거죠. 이걸 갖다가 해주면 해당하는 값이 나왔죠. 꺽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 B 선수에 해당하는 걸 구하려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마지막에 했던 세 자리까지 보면 네 자리까지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달러 표시가 되어 있는 이유는 엑셀에서 나오는 기능인데 이렇게 그 옆에 있는 식으로 드래그를 해줬을 때 각각이 늘어나는데 그걸 갖다가 줄여주는 겁니다.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한 겁니다. 달러 표시를 갖다가 하고 말고는 이렇게 F4번 키를 눌러서 직접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앞뒤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모두 다 구해줬죠. 그러면 아까 손풀이를 했던 과정에서 우리가 과정과 결과를 갖다 똑같이 확인할 수 있는데 역시 똑같이 A 선수 우승 확률 우승에 대한 것들이 조금 떨어지지만 이렇게 기대값이 높은 A 선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분산이 적지만 적고서도 기대값이 적지만은 우승 확률이 높은 B를 선택할 것인가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N이라는 팀은 우승을 노리는 팀이고 실제로 우승 확률이 높지만은 기대값은 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분산해서 여기는 기대값의 분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벗어나는 정도죠. 확률 변수가 해당하는 벗어나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벗어나는 정도가 적은 것들을 갖다 거친 B 선수를 선택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4장에 있는 실습까지 우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하다가 잘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역시 저랑 같이 소통하시면서 풀어가시고요. 혹시나 필요하신 것들이나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렇게 메일로 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 능력이 되는 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